위암 환자 치료 비용 얼마나 들까? 오늘은 치료 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가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제가 거의 한 달 정도 수술 받은 본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비용 총 합과 두 번째 항암 치료를 하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금액,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저는 강남 세브란스에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술을 하고 거의 26일 정도 병원에 수술 이후에 장폐색과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서 입원해 있었는데, 그래서 총 26일 정도 치료를 받았던 수술과 그리고 26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총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총 진료비 총액이 2,200만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암 환자가 될 경우 중증 등록이 되어서 급여 부분에 5%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치료를 비급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결국 부담해야 했던 금액은 거의 한 7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진료비는 2,200만 원 정도가 청구가 되었고, 그 중에 제가 부담해야 됐던 것은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개복 수술이라 함은 배를 잘라내서 그리고 장기를 드러내는 수술인데요. 개복 수술 기준이고 로봇 수술과 다양한 기타 방법의 수술은 비용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복 수술과 그리고 수술 이후의 처치 등이 다 포함된 금액이 700만 원, 2,200만 원이었고, 제가 납부해야 됐던 금액은, 그리고 두 번째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냈던 금액은, 이건 요양병원마다 너무 다른데요. 그리고 제가 갔던 요양병원들은 서울 좀 도심에 있는 제가 정말 좀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요양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긴 2박 3일에 여러 가지 치료를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가 나왔었고 다인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2박 3일에 100만 원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다 하지 못해서 항암 치료할 때 정말 많이 힘들었을 때만 암 요양병원을 갔었고, 제가 가장 싸게 치료를 했던 것은 지방에 있는 한 좀 크기가 큰 요양병원이었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제가 5박 6일 정도에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비급여 치료가 뭐 고주파 치료, 뭐 산소 치료, 여러 가지 주사, 뭐 비타민 이렇게 기본적으로 맞는 것들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좀 뭔가 채워줘야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었었는데, 저는 일주일에 100만 원이 최소인 게 너무 비쌌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암 보험이라든지 그런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단체 보험 하나만 있었어요. 회사에서 들어준 단체 보험이 있는데, 단체 보험은 비급여는 거의 나오지 않고 급여 부분만 거의 나왔기 때문에 한 60% 정도만 나와서, 저의 자부담이 너무 커서 일주일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병원들은 처음에 가보고 좀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저와 다르게 보험료가 입원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수당이 나오시는 분들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후회가 됩니다. 제가 보험을 잘 들어놨다면 이렇게 돈 걱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거기 입원해 있는 동안 뭐 입원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서 조금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는 어르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보험이 하나도 없었어서 다 제 자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부담 금액이 너무 부담돼서 저는 암 요양병원에 입원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고, 그리고 항암 치료할 때 이제 좀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셔서 이러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좀 저를 강제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강제로 데리고 간 곳에서 제일 많이 냈던 것은, 이것도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한 요양병원이고, 정말 비쌌어요. 일주일에 거의 한 200만 원 정도를 냈었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무슨 뭐 이게 거기가 한방병원이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마인드 뭐 이렇게 마음을 뭐 하는 그런 그거가 뭐 육즙 프로그램인데, 그게 한
500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왕따를 당한다 이런 식으로 좀 반강요를 해서 그거는 안 했어요. 결국에 저는. 왜냐면 너무 비쌌고 그거는 급여 비급여를 떠나서 그냥 뭐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환자분들은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할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 뭐 그게 이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했는데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런 강요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병원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저는 CT 검사랑 펫CT라든지 피 검사 등등을 하는데 이거는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2~3달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한 번 갔을 때 지금은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추적 관찰 중인데 2~3개월에 한 번씩 가서 피 검사하고 CT 찍고 내시경까지 하는데 정말 많이 나와 2~30만 원, 정말 많이 나오면 50만 원 그 선에서 되고 일단 제가 중증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 부분에 5%만 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행히. 그런데 뭐 비급여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해야 되면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거 지속적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저는 암 요양병원에 입원을 장기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선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일주일에 몇백만 원씩 나가는 그런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고 저는 외래로 그리고 제가 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렇게 단체로 다인실에서 1인실은 저는 꿈에도 못 꾸고 2인실이나 다인실 저는 다인실에만 있었어요. 2인실도 비싸서 다인실에 있을 때 좀 제가 받는 그런 좀 젊은 환자가 입원해 있을 때 그 좀 부담감도 있고 제가 좀 밖에서 예민한 편이라 잠기가 많이 밝은 편이라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깜짝 놀라면서 깨가지고 초반에는 제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들을 막 탐방하면서 다녔는데 그런 게 너무 저는 오히려 저한테 안 맞아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료 강요를 하는 병원도 있었기 때문에 뭐 주사 하나에 뭐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하는 거를 하루에 여러 개 맞게 하고 피 검사도 빈혈 수치 너무 나왔는데 피 검사 억지로 하게 하고 이러한 강요 그러니까 환자를 좀 돈으로 보는 병원들을 좀 겪은 이후로는 조금 안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괜찮아지니까 아플 때는 그냥 그런 것 못 따지고 그냥 갔었지만 조금 괜찮아지고 그런 단계에서는 그렇게 좀 널널하고 좀 강요를 하지 않고 자연 속에 있는데 요양 차원으로는 며칠씩 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못 가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2~3개월에 한 번씩 CT를 찍고 뭐 내시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 피 검사를 하면서 중간중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고주파 온열 치료라고 여기 배에 저는 복부에 위암이기 때문에 위암과 췌장 뭐 요쪽에 고주파 온열 치료라는 걸 하고 있고 이거는 실제로 제가 논문 검사도 논문 서치도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일주일에 막 2~3번씩 하면 좋지만 한 번 할 때 보통 3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하면 90만 원. 그럼 90만 원에 4주 하면은 아주 94 계산 하여튼 3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외래로 가서 1시간 하고 산소 치료도 무료로 할 수 있어서 20분 정도 하고 이제 조금 면역력이 낮아지거나 여러 가지 주사를 맞을 때는 이제 외래로 가서 주사를 맞는 편이에요. 그런 암 요양병원에 가면 좀 가격이 비싸서 고주파 온열 치료, 암 치료는 암 요양병원에 가서 외래로 하고 주사나 이런 거는 다른 내과나 가정의학과가 좀 더 싸더라고요. 같은 약인데.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이후로는 근처에 있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가서 같은 약인데 더 저렴한 그거를 맞고 오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래로 했을 때는 확실히 돈이 많이 절감이 되지만 이거는 사람의 취향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입원해서 이렇게 받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는 웬만하면 그냥 외래로 받고 이런 보조적인 치료들 말이죠. 뭐 온열 치료, 산소 치료, 뭐 이런 주사들은 저는 보조 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외래로 받자는 주의이고 왜냐면 저는 보험이 없고 입원을 해도 이득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보험을 잘 들어놔서 입원을 할 때 오히려 더 뭐랄까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외래를 그냥 저의 사비를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누가 돈을 대주지도 않고 제가 벌어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암을 진단받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암 요양 치료를 할 경우에 지금 2년 반, 2.5년이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 연말정산한다고 이렇게 봐보니까 병원에 제가 거의 몇 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2022년, 2023년. 한번 볼까요? 연말정산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내야 돼서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보고 왔는데 2022년 제가 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2,7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에서 받은 여러 가지 치료들 다 포함해서 한 3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 1,000만 원? 제가 요양병원을 가긴 가는데 좀 많이 아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들었고, 올해는 아직 얼마나 들었는지 파악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네,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그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가격도 다른데, 보험을 잘 들어놓으셨고 실비도 잘 되어 있다면 이렇게 많이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요양병원에서 돈을 좀 많이 아낀 편이에요. 다른 분들은 훨씬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일주일에 250씩 뭐 이렇게 해서. 반대로 굉장히 최저의 요양병원을 찾으신다면 한 달에 뭐 80 정도 냈던 적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 달에 250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요양병원에도 있었는데,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병원에서 굳이 필요가 없는데 좀 반강제로 이렇게 강요하는 치료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그 치료를 받았을 때 나에게 맞는다면 괜찮지만, 혹시 그 치료를 받고 더 몸이 안 좋아지거나 하는 부분들은 잘 파악해서 꼭 그 그러니까 주치의와 꼭 상담을 하신 이후에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병원도 있는 것 같아요. 주치의가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내가 너무 불안해서 하고 싶어서 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너무 안 좋게 된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요양병원에서 하는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 꼭 주치의와 상담도 잘 해보시고 적절한 것들을 잘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같은 환자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과 보호자분들께 그냥 작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환자분들이 이 모든 약, 모든 치료가 너무 좋지만 환자분들이 느꼈을 때 이게 내가 너무 괴롭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내 가족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좀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 의료비를 전부 다 제가 냈거든요.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뒀던 돈으로 하고, 왜냐면 보험비, 진단금 이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의료비를 낼 수 있었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러한 치료를 이게 내가 받아서 나아지면 하겠지만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출처 이상한 약을 막 파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먹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먹었는데 내 몸에 맞지 않고 기분이 좋지 않은데 억지로 막 강요를 막 해서 막 약을 몇백만 원치를 사가지고 막 먹기 싫은데 먹었는데 아픈데 막 강요하시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제가 요양병원들을 다니면서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명한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이게 정말 뭐 만병통치약이다, 뭐 어떤 유행이 있더라고요. 이 암을 고치는 약에 대한 이런 유행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로 좀 더 치료가 잘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환자가 정말 너무 싫은데 너무 싫고 몸에 넣었을 때 아픈데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네, 이거는 환자의 의지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 걸 강제로 막 투여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문의의 선택할 주치의가 이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문가가 제시한 약은 아파도 참고 맞아야겠죠. 당연히 항암 치료는 당연히. 그런데 환자가 원하지 않는 이런 보조적인 어떤 그런 것들 강요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환자 입장에서 정말 좀 속상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 또한 그렇고. 어쩌다 보니 암 치료에 얼마가 드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양병원과 여러 가지 치료 약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암 치료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확실히 절대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도도 엄청 많아요. 제가 이걸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그 당시 직장인이었고 소득분위가 해당이 안 돼서 못 받았지만 재난적 치료 지원비, 그리고 뭐 중상위, 차상위 계층 아니면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받는 의료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소득 조건이 안 돼서 못 받았지만 그런 제도도 있고, 그리고 병원 내에서도 사회복지팀 이런 데에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금을 모아놓은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충분히 돈 때문에 암 치료를 못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정말로. 저도 모든 치료 비용, 모든 걸 제가 다 혼자 냈고,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면서 돈 때문에 포기를 하진 않았어요. 아직은. 물론 최신 항암제, 뭐 임상시험 등등 고가의 치료 약제도 있을 텐데 아직 거긴 제가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고, 많은 분들이 저는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나의 어려움을 잘 얘기를 하면 국가에서든 지인들이든 어떠한 단체든 분명히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정말요.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의료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곳도 흔하지 않으니까 꼭 끝까지 치료를 잘 받아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치료 비용, 이상으로 제가 오늘 암 진단부터 2년 반 동안 드는 치료 금액 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치료 비용들이라 모든 분들과 비슷하진 않을 거예요.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미씨였습니다.